하루하루 어려운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내부자들이 보고 있는 진짜 시장의 핵심, 오늘 저희가 찾아와서 그 길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의 군단 소개합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레드우드 파트너스의 최진욱 팀장,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모두 힘찬 월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슈들이 많아서요. 먼저 전체적인 시장의 큰 그림을 보려고 합니다. 금리 빅스텝의 시대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습니까? 자, 일단 하방이 더 뚫려 있지 않은가. 원래 그 관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수가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고 내리면 또 내릴 것 같고. 네. 근데 중국 봉쇄 때문에 오늘 아침에 골드만삭스에서 또 찬물 쫙 끼얹으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낮춰잡겠다고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면서 또 경계의 시각을 드러내더라고요. 자, 결국 경기에 수렴하는 주식시장 전반적인 시황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자, 먼저 이성웅 이사 불확실성, 최진욱 팀장 코스피 2,600포인트, 김지훈 대표께서는 종목에 집중하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김지훈 대표님. 네. 먼저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네. 이제 뭐 최진욱 팀장님하고는 자리를 못 하긴 했는데 저나 이성웅 이사님하고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주식에 대해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굉장히 맞아요. 그 이성웅 이사님 같은 경우는 뭐 짧게 얘기하면은 프랍으로 간 게 아니라 이제 스카웃된 거거든요. 매장에서 이게- 너무 잘하셔서 네. 프랍으로 스카웃 대신. 네, 진정한 선수의 영역이거든요. 맞아요. 뭐 저는 뭐 실제 업계는 오래 있지 않았지만 진짜 뭐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주식에 미쳐 있다고 보면 되시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느낀 건데 이렇게 장 어려울 때일수록 진짜 진심과 영혼을 담아서 좀 종목 공부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호가창 본다고 가격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호가창 계속 보고 있는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종목 공부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종목 빠졌을 때 손절에 대한 뭐 너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쉽게 손절 얘기하냐고 얘기하는데, 저도 깡통 2번 찾고 원형 탈모 3번 생길 정도로 종목에 대한 스트레스 엄청 받고 결국은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15년, 그러니까 18년 동안 투자하면서 느낀 거는 어찌됐건 잘못된 투자 방법으로 잘못된 종목 선택했을 때 빨리 털고 조금 그때라도 손실을 확정하고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좋다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그건 제 경험으로 깡통 2번 찬 경험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종목 공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저는 강력한 깡통을 한번 차봤고 깡통 몇 번 차보셨어요? 한 3번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세번 깡통 정도. 자랑. 네. 2번. 지어서 얘기하는 거 아니죠? 네, 진짜 2번 잤어요. 벌써 2번이나 차셨어요? 자, 깡통 전력 있는 우리 4명의 진심이 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을지. 자, 이성웅 이사께서는 사실은 일단 강세론자만이 시장에서 돈을 번다라는 네, 입장이셔서 회의론자가 아니세요. 그런데 불확실성을 네. 보고 계신다는 건 어떤 함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시장에서 현재 주목해야 될 포인트를 파악하는 게 먼저 중요한데 네. 이게 시장의 변동성 측면인데, 이 변동성이 촉발된 게 그 5월 FOMC 회의 금리 인상 50bp 이후로는 시장이 반등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시장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영향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금리 인상 자체가 시장에서 50, 75, 75 이 정도의 단계로 그 소위 말해서 금리 인상의 폭이 상당히 크게 잡은 측면이 시장에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했고, 뭐 이 타이밍에 맞춰서 시장이 50bp 인상을 하고 파월 의장의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발언에서 이제 이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다음 일단 50bp까지는 필요 없고 대차 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도 6월에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기존의 성향보다는 비둘기적 성향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줘서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우선 나왔었고요. 반면 다음 날 같은 경우 이 상승폭을 되돌리는 하락이 나타났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에서 해석하기로는 50bp의 금리 인상을 했고 다음에 50bp를 한다고 하는데, 이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현재 연준의 정책에서 그런 해석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즉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연준의 금리 부분을 결정하는 참여자분들도, 그다음에 모든 시장 참여자도 지금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뭐 어떤 구조로 이게 반등이 나올지 예. 그걸 전혀 모르는 국면이잖아요. 모르죠. 그렇다 보니 불확실성이라고 언급을 드렸고요. 다만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시장은 이러한 하락을 통해서 반등을 할 때는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하나의 트리거로 V자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인플레이션 국면이 그 외부 변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해결되는 측면에서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할 거는 나와서 여기에서 불확실성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이 긴축의 시장이다 보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여기에서 뭐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종목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도 있고 시장의 불확실성이라고 해서 지금 뭐 안 되는 시장이다 떠나야 한다.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분명히 기회와 함께 오는 장이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 방송 챙겨 보시면 분명히 그 하락에서 상승이 나올 때 계좌가 다시금 또 빨갛게 물들어 있는 그런 측면을 보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 방송을 좀 꼭 챙겨 보시길 아유.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권 광장 제작팀에서 나온 줄 알았습니다. 저희 전속들이셔서요. 저희 정말 정말 잘하시는 분들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또 어벤져스 팀이 꾸려졌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최진욱 팀장께서 말씀하신 2,600포인트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코스피 2,600포인트가 지금 이제 뭐 2,550선까지 밀린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2,600포인트에서는 우선은 이제 저점 매수 자체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경향이 좀 심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뭐 5월 이제 파월에서 50DP 인상을 했었고 현재 이제 75DP까지 인상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시장에서는 75DP까지는 예상외로 지금 선 반영이 됐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고도화되면서 지금 이제 연준도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시사를 했고 지금 뭐 경기 침체나 그리고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솔직히 종목들을 뭐 손절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투매 물량을 좀 던져가지고 좀 공포감 때문에 물량을 털고 나가다기보다는 현재 어차피 작년 6월부터 지금 증시 조정 자체는 굉장히 좀 심하게 왔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시장에는 선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부분 뭐 전쟁 장기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차피 장기화는 지금 꾸준히 되고는 있지만 전쟁도 어차피 지금 끝날 이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600선이나 2,550선 주위에 좀 오게 되면은 우선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 번 더 매수 관점을 보시고 지금 종목들마다 지금 뭐 던져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굳이 매도를 해서 나가기보다는 다만 지금 2,600선을 좀 지켜주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 부분에서 다시 또 분할 매수로 조금 접근을 하시는 편이 현재로 좀 낫다고 판단이 듭니다. 저희 지점에 계시다가 프랍으로 스카웃돼서 가신 이성우 이사께서도 2,500선에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사자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2,500에서 2,600 레인지를 매수할 수 가능 영역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주식의 진심인 김지훈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4월 CPI 인플레이션 우려에 정점일까요? 지금 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짓누르면서도 종목별로 봤을 때는 또 유가 관련 주식들이 오르는 거 보면 그걸 핑계로 하는 테마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점입니까? 뭐 예측할 수 없다고 보고 있지만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은 4월 달이 정점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CPI는 작년 가을부터 계속 제기가 됐었는데요. 2021년 급등하면서 이 델타 변이하고 그다음에 물류 대랑,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세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 물가 급등을 주도한 거,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슈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지금 세 가지 이슈가 다 진행 중이긴 하지만 완화 국면인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 급등을 주도한 최근에 가장 최근에 가격을 보면 차량 가격하고 휘발유 도소매 가격이 소폭이지만 하향 안정세로 진정되는 국면에 있다. 가장 급등을 주도한 종목이, 그러니까 주도한 품목이.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정점 통과는 시장에서 더 높은 지배적인 이슈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오히려 더 크게 볼 거는 이 에너지 대란에 따른 공급망 단절이 물가의 불확실성을 좀 더 키울 것이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지 물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거는 좀 의견이 맞지 않는 것 같고 CPI 8.5%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세는 한 0.2% 정도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CPI가 이제 정점을 찍고 조금씩 둔화가 된다면 우리 시장에 가장 우려가 됐었던 요인이 해소되면서 시장에도 주식에도 호재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만은 꼭 없나요? 그렇게 해석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게 그 CPI 같은 경우 예. 지금은 주요해서 보는 이유가 예. 저희가 그 물가적인 측면이 지금 시장에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그 인플레이션이라고도 일컬어지고,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선행해서 원자재 쪽에서 상승이 나오다 보니 이 소비자 측면에서 이 물가의 지표 자체가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여부가 최근에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그 물가 지표의 데이터에서 가장 큰 함수를 차지하는 부분은 저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유가 부분, 그 다음에 그 중고차 가격이거든요. 근데 유가 부분 자체는 지금 가만히 된 게 배럴당 한 110달러 수준 이상까지는 지금 이 데이터에 녹혀져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이 피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중고차 가격 자체가 왜 주목해서 보냐고 하면은 코로나 촉발 이후에 소비에 대한 그 함수 자체가 기존에는 낮다가 지금 그 포션을 차지하는 게 중고차 부분이 커졌거든요. 근데 다만 이 부분 자체가 그 소비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그 저번 달 CPI에서의 피크를 친 요소가 있다 보니 이 부분의 그 데이터 자체가 이제는 조금 그 피크 이후에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 가능성을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 보니 지금 이제 그 정점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드린 거고, 지금 국면에서 그 주요하게 봐야 될 지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이게 실물 경기로 연결이 돼서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소비에서 어떻게 이 지표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표가 올라가는지 여부, 그다음에 이 지표 중에서 그 원유가 미치는 퍼센트, 그다음에 그 중고차 가격 추이 이렇게 같이 함께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시장에서 해석을 해 본다고 하면은 미국 시장 자체가 지금에 형성돼 있는 시장의 컨센 그 예상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그 인플레 자체가 그 피크가 왔다는 부분까지 시장에 반영이 돼 있어요. 예. 여기에서 역으로 데이터 자체가 이 예상치보다 더 좀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에 한 번 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염두를 그래요?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분이나 이제 인플레이션은 5월 4월 CPI 인플레를 기록한 이후 5월쯤에 이제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급부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CPI 정점을 논하기엔 아직 외국인의 팔자세가 진정이 안 되고 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이 주요 두 수급의 팔자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과 함께 여러분께서도 지금 계속 주목하고 계시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인덱스가 지금 1276원까지 오른 부분도 함께 짚어봅니다. 이성홍 이사는 환율에 주목하자. 최진욱 팀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네. 예, 바로 하죠. 네. 예. 우선은 이제 뭐 아까 CPI도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 현재 저는 이제 정점이라고도 보고는 있지만 다만 그런다고 지금 뭐 꾸준히 또 안 올라간다는 또 보장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4월 같은 경우도 외국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도 3, 4일 정도만 순매수세만 이어지고 계속 팔자식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5월 들어서도 지금 솔직히 외국인들의 뭐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이고, 현재 상황에서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금 꾸준하게 정점 이상을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인플레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에그플레이션 등등 지금 별다른 지금 세계 글로벌 악재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머징 시장 쪽으로 지금 돈이 지금 자금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이쪽 신흥국 쪽으로 지금 시장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세계 경제 글로벌적으로 악재가 나오는 이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완화가 되거나 해소가 돼야만이 조금 투자자 자금이 좀 들어올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뭐 대형주들의 좀 컨센서스나 이런 실적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그 코로나나 지금 전쟁 리스크 같은 게 지금 불거지고 있어도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편이거든요. 실적은 좀 좋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나 그리고 기관 투자자분들이 지금 시세의 연속성을 꾸준하게 넣어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불안감이 아직도 좀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그 매도세가 조금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금 이 악재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거나 좀 완화가 되는 시점을 토대로 조금 이제 매도세가 조금 잠잠해지고 다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김지훈 대표께 여쭤보고 싶은데 CPI 정점을 지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아직 없다. 두 번째, 중국은 이제 셧다운에 들어가서 사실 시진핑이 세 번의 연임을 하기 전까지 10월까지는 봉쇄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국 공급망에 노출돼 있는 우리는 수출 타격 입죠. 환율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1270원까지 올랐는데 1300원까지 눈앞에 보고 있는데 그래도 CPI가 진정된다. 인플레이션 누그러질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세도 좀 누그러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네. 두 분이 언급 안 해주신 것 중에 고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를 쓰는 주체가 얼마나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냐인데 4월 달에 컨센서스 한 뭐 38만 명 예상했는데 42만 명까지 증가는 했어요. 근데 컨센서스 예상치를 부합하고 실업률 또한 3.6%로 상당히 견조하다. 근데 그 연준이 생각한 그 노동 공급은 네. 더 확대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견조한 상황인데 공급이 더 확대되지 않으니까 수요와 공급의 좀 노동상의 불균형에 의해서 여기서 더 물론 뭐 일자리로 뭐 1.9배래요. 그러니까 두 군데 중에 하나 골라갈 수 있는 거죠. 일자리가 예, 예. 미국 시장 말씀드리는 건데 예. 예. 노동 시장이 나쁘진 않은데 더 좋아져서 더 소비할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거는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그런 네. 뜻에서 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고용 지표가 좋긴 하지만 내용을 봐야 연준이 된다. 기대한 만큼 엄청 좋지는 않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비 여력이 여전히 견조할까? 그거는 조금 다소 물음표다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276원 연고점 추가 경신해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거의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만 보면 네. 주식하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이게 그 환율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볼 게 환율의 그 상승 폭이거든요. 이게 일의 변화, 주의 변화 이 부분인데 지금은 그 폭이 줄어들기는 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만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그 새로운 정부가 없다 보니 이제 뭐 물론 내일 하지만은 이 부분에서 그 환율의 개입 가능성도 있겠죠. 예. 근데 이게 구두 개입으로 먼저 시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환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부를 먼저 가깝게는 볼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엔화 환율, 위안화 환율 이 부분을 비춰보면 환율에 대해서 그냥 하락을 용인하고 맞아요. 있는 그 스탠스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기에서 비춰볼 게 중국의 그 PMI 지표를 이번 달 같은 경우가 한 43대로 이거를 수치를 깨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중국에서도 그 PMI 지표 같은 경우를 통상 한 50 정도를 뭐 가깝게 그 예. 수치를 늘 발표해 왔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이게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그 데이터를 아는 거죠. 여기에서 더 이상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의 개입이라든지 그런 것보다 완전 깨진 데이터를 발표를 하고 이만큼의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네. 이러한 환율과 연계해서 우리도 충분히 이 뭐 수출에 대한 그 예. 부분에 대한 방어를 할 명분이 있다. 그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좋습니다. 상황이고요. 네. 결론을 좀 내주십시오. 네, 환율도 받고 인플레이션도 받고 그래서 어쩌면 되겠습니까? 자, 주식시장에서 네, 예,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 보면 환율의 폭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점. 근데 그 환율의 폭은 줄어들고 있다는 점. 다만 그 중국, 일본 이 환율에 대해서 지금 그 고려 없이 그렇게 변동을 함께 준다는 점에서 환율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아직 주식을 하지 말아라. 아직 끝은 아닙니다. 끝은 아닌데 이게 그
우리나라 환율만 놓고 보면 1,350원 이런 거는 이런 때 같은 경우는 시스템적 리스크거든요. 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 환율로는 지금은 아닌데 구간으로는 거의 다 온 구간이라고 보이거든요. 예. 네네. 자, 주식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하지만 네네. 바닥은 온 것 같다. 거의 다 왔다. 예, 환율에 비추어봐도 그렇고 예. 지금 뭐 상황으로 비추어봐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짧게 핵심 듣고 마무리합니다. 최진욱 팀장님 한마디로 그래서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선 이제 뭐 환율 부분도 말씀하셨고 또 고용 그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환율은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1,450원 부근까지는 올 확률은 굉장히 극히 드물다고 지금 판단을 듭니다. 지금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나 그리고 세계적 글로벌 악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환율이 계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다만 이 원달러 환율을 보고 나서 좀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네. 우선은 조금 더 다운화가 나온다면 그때 다시 또 매수로 관점을 접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앞서 2,600선 언급해 주셨죠? 자, 김지훈 대표님. 네. 뭐 환율하고 매크로 저희가 맞출 수도 없는 영역이고 그래서 종목 공부에 집중하자고 좀 다시 강조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월별 수익률을 체크해 보면 코스피 지수 대비 초과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건 그만큼 지수 하방 계산해 볼 수 있거든요.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그걸 월별로 체크해 보면 뭐 제가 좋아해서라기보다 예. 꾸준히 초과 상승 보였던 게 헬스케어 업종입니다. 헬스케어. 네, 그런 업종은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고 통신주 같은 경우는 워낙 배당을 많이 주니까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예. 그렇게 주가 방어가 측면 하방 경지성이 강화된 측면으로 업종 분산이 굉장히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지수 대비 수익률이 좋은 통신주 위주로 살펴봅니다. 저희 내부자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내부자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통신주입니다. 5G를 비롯해서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사면 바로 물리는 섹터, 통신주. 자,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통신장비 수주가 나와서 이 섹터의 수혜 기대가 오늘 완전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봐도 될까요? 이 신정부 기대감, 그리고 삼성전자 수주 기대감. 외국인도 통신주를 사고 있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 50%를 최진욱 팀장 대형주 영향, 김지훈 대표 하락 방어력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50%룰은 뭡니까? 이게 그 통신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공공재라서 네. 이 50%까지 매수를 할 수 있게 이 캡을 막아놨어요. 그렇다 보니 이게 만약에 예를 들면 SKT 같은 경우가 50%가 다 찼다고 하면은 KT에 그 비슷한 급부로 매수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뭐 KT가 찼다고 하면 SKT가 들어오는 경향, 뭐 이러한 그 업종 내에서도 조금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와 같은 영향으로 통신주가 긍정적인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과 함께 바라보는 뭐 미국의 시각,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시각, 그 공통적인 게 이제 가치주 측면에서도 보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배당 성향을 감안했을 때 이제 통신주 같은 경우도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통신주를 쓸어 담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계속 편애할 수 있을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이어질지 김지훈 대표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수가 최근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거의 지수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통신주 업종의 주가 등락률을 보면. 근데 네. 길게 늘어뜨려 보면요. 1개월 동안 하락 지수가 2% 정도 하락했을 때 통신주들의 평균치는 한 1.8%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3개월로 더 늘려보면 지수가 한 4.8% 빠졌을 때 통신주는 오히려 5.1%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수 빠질 때 아까 지수가 하락 나와도 그 와중에 상승하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평균치를 내보면 그만큼 지수 방어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인데 진짜 지수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10배 수준입니다. 10배에서 11배 왔다 갔다 하는데 통신주는 계속 SK텔레콤, LG유플러스, 그다음에 KT 다 평균 내보면 평균 7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돼 있는데 배당까지 주니까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급이 계속 들어왔던 것 같고요. SKT나 KT 같은 경우는 MSCI 지수 편입 편출에 대한 이슈로 더 좀 수급적인 부분을 많이 움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연속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통신주가 지금 분명히 시장 대비 방어한 것은 맞지만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매수로 인해서 시장 대비 선방할 것이라는 것은 지금 확신할 수 없다. 네네.
그러니까 이미 살 만큼 다 샀어요. 사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우 이사님도 혹시 같은 입장이십니까? 저희가 그 시장에서 바라볼 때 지금 계속 하락을 했을 때도 성장주를 다시금 봐야 된다. 여기에서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그렇죠. 봐야 된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여기에서 지금 구간에서 그렇다고 하면 방어주로 접근을 한다. 그거는 별론 것 같고요. 예. 통신주 같은 경우 저희가 특징을 잘 기억해야 될 게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 가장 먼저 손을 보는 게 통신 그 요금의 네. 하락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요거는 외국인의 영역으로 두고 우리는 이 다음에 뭐 가을에 바람이 불 때 언제나 통신주를 그 고배당 측면으로 살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한 배당주의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고 통신주보다는 지금 미국의 인프라 투자, 그 다음에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 가능성,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새로운 정부에 들어서 이제 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지만은 가깝게는 이제 삼성전자의 뭐 6G 투자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네. 그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통신주보다는 통신 장비주의 접근이 낫다는 결론이겠습니다. 통신 장비요. 네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대표 통신주에서 보다 더 종목을 확산해서 5G로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주에 주목하고 계신다. 그러면 탑픽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자, 우리 세 분께서는 통신주에 대한 탑픽 뭘 보셨을까요? 자, 이성우 이사님 KT, 그리고 최진욱 팀장 서진 시스템, 김지훈 대표도 KT를 주셨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더 종목 확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최진욱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뭐 KT 부분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어로 인해서 좀 대형주 위주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는 좀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통신 관련인데 지금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따지고 본다면 좀 굉장히 성장성은 좀 충분히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지금 베트남 소재 뭐 6개나 그리고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중국에서도 지금 2개 유통 법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사업을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올해 들어서 좀 매출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또한 굉장히 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사업 부분이 지금 통신이나 반도체 이런 쪽으로 조금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신규 고객사 부분도 확보하는데 충분히 유리하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꾸준하게 좀 매출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좀 차트 부분만 좀 보게 되면 좀 다시 상승해 주려는 구간에서 좀 이제 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좀 하락폭을 좀 많이 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조금 더 관망 추세를 유지한 다음에 바닥에 잡힌 모습을 좀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좀 분할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누구보다도 종목 공부에 진심인 김지훈 대표님, KT 어떤 측면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그 전에 서진 시스템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아, 그래요? 서진 시스템도 그 2차 전지에 2차 전지 아니면 그 네.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네, 들어가는 껍데기를 만들거든요. 그 껍데기 만드는 거 되게 무슨 그게 기술력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한 기술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종목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중복 소개 나왔습니다. 네. 좋아하는 종목에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그 일단은 첫 번째는 그 5G 중저가 요금 뭐 그것 때문에 뭐 굉장히 평균 통신 월 지출가 그게 ARPU라고 하는데 그게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건 좀 과도한 우려 같고요. KT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비통신 부분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상당히 좀 사업의 확장성이 있다.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 스튜디오 지니가 있고 또 K뱅크랑 그 VC 카드랑 핀테크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디지코 서비스라고 하는데 디지코가 이 비통신 부분인데 AI 그리고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반의 일종의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코 서비스만 매출이 5천억 이상 증가될 것으로 5천억대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KT 같은 경우는 비통신 부분 확장성을 좀 주의해보자. 그리고 물적 분할 이제 이슈가 있는데요. 자회사는 48개 되는데 이 부분을 슬림화해서 생산성을 굉장히 높이겠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신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정부 규제 가능성을 오히려 대비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G 중저가 요금 검토는 오히려 시장에서 알뜰폰이 너무 남발하니까 알뜰폰 요금을 좀 제한하고자 하는 거지 장기적으로는 KT 같은 경우에 큰 영향이 없다. 그래서 1분기 매출은
6.2조대 그리고 영업이 5,300억으로 KT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분기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고 3월 달부터 외국인이 누적 순매수가 2,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은 굳이 팔 필요는 없지만 신규 진입하기에는 지금 가격은 부담스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근데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시장이 계속 빠져요. 네네. 하락폭을 더 키우고 있어요. 코스닥은 지금 2% 넘게 빠지면서 865선 기록하고 있어서 이럴 때 종목 얘기해도 되나? 네. 그리고 섣불리 저희가 바닥을 얘기해도 괜찮을까? 혹시 그렇죠. 피해 보시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이 자, 이성우 이사님, 저희 앞서 KT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한번 그럼 통신 장비 관심 있는 종목 네. 중에 다른 종목으로 좀 확산을 해볼까요? 네, 예. 이게 통신주 종합해서 예.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현재 시장은 살펴봐야 될 게 불확실성이 중심이기 때문에 모멘텀, 즉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뭔지 찾아서 그거를 파악해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자, KT 5월 12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배당 성향을 발표를 하는데 현재 영업이익 기준으로 배당 성향을 감안을 하면은 4만 원대까지는 상승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에서 배당에 대한 그 부분이 한 4% 이상의 배당 성향을 발표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 KT의 모멘텀은 5월 12일 실적 발표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신 장비 같은 경우 모멘텀은 미국과 일본의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생각을 할 게 미국의 통신 장비를 중점적으로 나가는 기업과 연관된 통신 장비 기업, 그다음에 일본의 그 인프라와 관련된 5G 투자를 할 때 그 수출 비중 수주가 높았던 기업을 기억하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은 삼성전자를 통해서 납품이 되는 에이스테크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후지츠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납품이 이루어지는 HFR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그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미국은 언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주기에서는 이제 빠르면은 여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먼저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KT와 그다음에 그 에이스테크, HFR 같은 경우는 각각의 모멘텀을 기억을 하시고 현재 시장 국면에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도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이스테크와 HFR 사실상 함께 좀 관심 종목으로 보고 네네.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김지훈 대표님 혹시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추가적인 할 말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 SK가스가 실적이 나왔네요. 1분기 이익이 1,057억 원으로 181% 증가했다는 소식. 요즘 그 정유주들도 앞으로 이익 추정치들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SK이노베이션, GSSOE,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는 흐름이 좋던데 네. 역시 가스 관련 주식도 시장의 예상치만큼 네.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뭐 많이는 못 올랐습니다만 최근에 오른 것은 이미 선반영했다고 보는지 3일 연속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은 865, 코스피는 2615. 내일 우리 새로운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네. 이런 기대감으로 보통 주식이 오르는 것인데 네. 저희는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 오늘장 이렇게 대응하자 조언을 좀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좀 짓죠. 이성우 기사님.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오늘만 보면 내일만 보면 보이지가 않는 장에서는 쉬는 것도 답이긴 한데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반등은 드라마틱하게 다시금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나오는지, 뭐 어떻게 이게 반등이 나오고 지금이 끝이 아닌지 누구도 끝은 모르지만 이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지금처럼 세부적으로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 이러한 트리거가 발생을 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그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보이기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몸이 아주 멀 수도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도 한 발 물러서서 살펴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늘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분께서도 같은 의견이시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렇습니다. 쉬는 것도 방법이고 그래도 저희는 계속해서 시장을 고민하고 공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군단과 함께 했습니다.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레드우드 파트너스의 최진욱 팀장,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